네, 반갑습니다. 김법선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최근에 제가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간략하게 고대 문제가 2015년도 모의 이후에 크게 뭐 바뀐 건 없더라고요. 실제로 작년 기출문제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왔고요. 아마 고대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가기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대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조금 이해하는데 모의논술에 대한 어떤 감상과 함께 핵심이 뭔가 요걸 조금 설명드리려고 간략 감상평 찍고 있습니다. 보죠.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 나온 문제죠. 그죠?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 논술하라.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거든요.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 법. 그래서 논제를 보시면 뭐 좋은 삶,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작년도 기출 문제고요. 뭐 사회 발전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그 이전에도 보시면 고대는 조금 큰 주제를 냅니다. 큰 주제. 큰 주제를 낸다라고 하는 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계들, 사고의 경계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 이번에 고대 해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은 학생들한테 사고력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사유. 사고력과 사유는 뭐 크게 다른가요? 사유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진 어떤 사건, 행동, 행위를 사고한다라고 하는 그걸 떠올리고 머릿속에 이미지화하고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건 사고에 가깝지만 사유는 조금 더 근원적입니다. 사유라고 말할 때는 근원적입니다. 근원적. 여러분들 해설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항상 사유라는 말, 학생들의 어떤 사유하는 능력을 보고자 했다. 사유라는 건 결국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고 왜 그런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걸 말합니다. 더 근원적이라는 뜻이죠. 근원적인 핵심 문제와 쟁점이 뭔지를 포착하길 요구하는 게 논술 문제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합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의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법.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가? 그럼 사회적 합의와 법의 어떤 상관관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어떤 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정당한가? 법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건 정당성을 따져야죠. 어떤 법이 정당한가? 합의 과정이 없지만 정당한 법은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법이 이상해 구려. 그러면 어때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법이 바로 정당해지나요? 그건 또 아니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주제들입니다. 학교는 이걸 사유를 해주길 원합니다. 사유. 사유한다라는 건 뭐라고 했죠? 근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질문. 도대체 왜? 자,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한다고 칩시다.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때? 사고에 가깝죠. 근데 사유는 조금 다릅니다. 사유라고 할 때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공부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지? 진짜 공부하면 성공하나? 이런 것들이 사유에 해당되는 질문들이죠. 고대는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학생의 사고, 더 나아가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사유를 하고 있다. 즉 어떤 특정한 근원적인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글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답을 하는 과정에서 1, 2, 3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1, 2, 3에는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들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합의 중에서도 각각의 제시문 1, 2, 3에서는 합의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1이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건 어떤 거고 3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어떤 건지,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법에 대해서도 1과 2와 3에서 나타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법의 성격은 어떤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1, 2, 3을 일단 독해를 해내야죠. 그런 다음에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 자, 논술하라는 말은 자신의 견해를 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견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 포지션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고대 논술 문제는 이 문제가 담고 있는 고유한 쟁점, 문제의식을 파악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특정한 무엇까지 해줘야 되냐면 가치 판단으로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고대의 문제들과 큰 틀에서 다르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과거에 나왔던 어떤 문제들, 즉 2015년도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도 사실 고대 논술 문제는 조금 열려있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딱 답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열려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다만 학생들이 이제 특정한 틀에 갖춰서 쓰다 보니까 답이 뻔해지는 어떤 결과에 도달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뭐 열려있는 케이스가 아주 많았죠. 뭐 평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뭐 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감에 대한 글도 그렇고,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한다면 훨씬 더 개진할 가능성이 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고대 문제들이 2015년도에 어떤 채점 포인트가 살짝 바뀐 거지 문제의 형태나 특징이 바뀐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사회적 합의와 법,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쟁점 포인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사유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사유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진짜 그런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법은 항상 정당한가? 이런 식의 질문을 조금 만들어 보라는 뜻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보면 어때요? 제시문들 한번 볼까요? 제시문들 보면 첫 번째가 이게 소크라테스 이야기잖아요. 이게 크리톤에서 나온 제시문 같은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독약 빼먹고 죽는 게 이제 전체에 한 2편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크리톤 편 같아요. 제 기억에. 어찌됐건 간에 소크라테스가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테네에서 살았고 아테네에서 마음대로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었지만 나는 계속 여기서 살았다.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살았냐? 라고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른 데 갈 수도 있었고 계속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다라고 그러죠? 합의하고 동의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테네인으로서 여기서 살도록, 내가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었고 국가를 버릴 수도 있었지만 나는 여기 계속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합의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 주구장창 살아야 되고 여기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설령 재판에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화내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이 법을 지키려고 합의를 했거든, 동의를 했거든. 내가 동의했으니 내가 지킨 법에 따라야지. 뭐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논리입니다. 그죠? 전 소크라테스, 자,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 그대가 우리와 시민생활을 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 뭐 실제 행동으로서 그러한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한 것일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 안 갈 거야. 그래서 여기 살 거야. 합의. 어때요? 합의. 자, 논술 문제가 합의를 물었으니까 합의와 관련된 텍스트는 아주 명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 어때요? 개인이 동의한 합의, 그죠? 시민들이 동의한 합의,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만들어진 법, 그 법을 지키는 것. 근데 어때요? 소크라테스는
죽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죠. 그죠? 그죠? 어때요? 이 법의 실행이 정당한가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죠. 우리가 동의하고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현이 항상 정당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법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생각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논술 지문 중에 하나네요. 그죠? 다음 제시문도 한번 볼까요? 다음 제시문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이 아테네죠. 2번은 어디예요? 스파르타입니다. 그죠? 그리스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죠?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기도 하고. 스파르타는 어떻죠? 아테네와는 전혀 다릅니다. 시민들의 어떤 합의와 동의가 잘 반영되어 있죠. 물론 여기서도 합의와 동의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그냥 뭐 위대한 어떤 정치자, 독재자인 리쿠르고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등의 뿌리를 빡 없애가지고 사적인 삶이 하나도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로지 이 사람들은 복종하고 전투에 이기는 법만 배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민들이 강해져가지고 스파르타는 전쟁 준비보다 전쟁이 더 많은 휴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어. 사람들은 어때요? 뭐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배우는 건 복종, 순종, 국가가 시키는 걸 있는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랑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때요? 그래서 뭔가 기존의 법을 그대로 준수하거나 바꾸고 변형하지 말라라고 해서 백성들이 이게 찬송했다. 이게 진짜 찬성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저기 초딩들 데려놓고, 야! 너네들 내일까지 숙제해와? 안 할 거야? 막 윽박지르면 한다고 해요? 안 해요? 하지. 그거랑 뭐가 달라요? 자, 합의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합의냐?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합의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합의란 무엇인가? 힌트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테네와도 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 제시문도 한번 볼까요? 이 제시문은 소설이네요. 그죠? 소설인데, 조그만 지역의 어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뭔가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섬마을에 이 살인사건은 어떻게 하죠? 국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국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 고장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가막도만의 유일한 어떤 풍습으로 어떻게 하죠? 죄인을 다스리고 있죠. 이런 방식의 어떤, 모습입니다. 큰 지역에서 국가가 있고요. 그죠? 그 안에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국가와 지역에서의 어떤 법이 조금 대립하는 과정이네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죠? 그럼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범, 규칙, 어떤 향당회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정한 건가, 부당한 건가? 우리가 규칙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죠.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랑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가 무조건 옳은가? 아니면 지역이 무조건 옳은가?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죠? 법이 정해진다고 해서 그것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옳은가? 이 생각할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한 두 덩어리로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두 덩어리로. 이제 법과 어떤 사회적 합의에 관련해서 이제 큰 포인트를 자기의 어떤 문제점을 좀 잡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읽어내야 될 건,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건 어떤 사유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하는 능력. 사유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사유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 사유하는 능력. 고대는 1, 2, 3의 제시문을 활용해서 뭘 요구하고 있죠? 활용해서 논술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주제가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쟁점이 뭘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요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핵심을
정확하게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예를 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은 항상 정당한가?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으로 만들어 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고대 논술 문제의 특징입니다. 적당히 청문자라는 어떤 글자 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글이 될까?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하고 이 답으로 연결된 것들이 천자를 꽉 채우셔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내가 찾은 문제의식을 일관성 있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탁월한 글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논술의 법칙 1권에 보시면 논술의 법칙 1권 강의에 개념적 사고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대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낯선 개념,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지만이 다양한 측면들을 고민해 볼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고대 문제 유형이 낯설어 한다, 조금 어렵다,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은 요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고대 논술 간략 감상평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나왔네요.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난해하지는 않은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긴 글을 쓰는 케이스들은 긴 글을 쓰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힘들어할 것이고, 오히려 이런 글들이 편해하는 친구들은 고대는 적극 공략해 볼 만한 대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대 2016년도 모의논술 간략 감상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